안녕하세요. 줄리아예요. 그동안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시간상, 여건상 상황이 잘 안 돼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저도 계속 아쉬웠어서 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뉴질랜드 초등교사의 장단점이나 연봉, 영어 실력, 취업 전망 이런 것들을 모아서 첫 번째 파트에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 같은 한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초등교사가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각자 처하신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 전, 그러니까 학사 취득 전, 대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고 계신 경우, 그 학사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 혹은 한국에서 교대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루트, 그리고 전공은 교육과 무관하지만 전공을 마치고 졸업을 하셔서 학사 취득을 하신 경우에 밟을 수 있는 루트, 네 가지 상황에 맞춰서 각각 준비하실 수 있는 루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처음에 Q&A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초등교사 자체에 대한 질문, 되는 방법에 대한 질문 외에도 그 밖에 제가 받은 질문들이 있어요. 초등교사와 유아교사의 차이점이라든지, 유학을 할 때 영어 실력이나 유학 비용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러면 Part 1. 첫 번째, 해외에서 초등교사를 하면서 느낀 초등교사의 장단점 플러스 교사 연봉. 뉴질랜드 초등교사의 단점부터 소개해 볼게요. 단점 첫 번째는 방학 이외에 따로 휴가를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해외의 장점 중에 하나는 휴가가 보통 한 달이죠. 그러니까 1년에 4주를 쓰는 보통 휴가 시스템이 있는데, 교사들은 방학 때 쉬다 보니까 따로 휴가를 내기가 어려워요. 되게 특별한 이벤트,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으면 1, 2주 낼 수 있긴 한데, 그런 일이 아니고서야 따로 내가 편한 때에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정해진 방학에만 휴가를 제가 다녀올 수 있어요. 그게 아쉽고, 두 번째는 새해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1년에 2번 학부모 상담이 있거든요. 보통 퇴근하고 오는 시간대 그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 근무 시간 이외에 한 저녁 7, 8시까지 학부모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2번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이틀에서 많으면 4일 정도 그렇게 뉴질랜드 기준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저희는 그 야근 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추가 업무에 대한 페이는 당연히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단점, 야근 수당 신청 자체가 없는 거랑 휴가를 따로 내기 어려운 이 두 가지의 단점이 되게 큰 장점 하나로 이렇게 상쇄가 돼요. 뉴질랜드는 방학이 12주나 되거든요. 크리스마스랑 여름휴가 합쳐가지고 6주, 그리고 학기 중간중간 2주씩 쉬는 방학이 있어서 1년이 52주잖아요. 그 중에 12주를 쉬고, 진짜 좋은 건 방학에 집에서 놀고 먹는데, 진짜 놀고 먹어요. 집에서 놀고 먹는데 월급이 나와. 그게 진짜 좋아요. 특히 지금 1월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여름방학이라 한 달을 쉬었거든요. 한 달을 쉬니까 막 출근하고 싶어. 너무 쉬었어. 그래서 약간 너무 푹 쉰 느낌이 나서 다시 출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낼 순 없지만 대신에 되게 많이 쉴 수 있다. 뉴질랜드 사람들 보통 4주 휴가 받는데 교사들은 총 12주를 받거든요. 이게 엄청나고, 그리고 이 방학 때 한국은 이때 좀 자주 출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브이로그에서 봤는데, 뉴질랜드는 1년에 학교에 방학 동안 꼭 출근해야 되는 건 한 일주일도 안 돼요. 물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집에서 수업 준비를 미리 한다든지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필수로 학교에 나와야 하는 경우는 1년에 일주일? 4학기 동안 1년 동안 일주일 정도여서
여전히 방학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장점 하나가 단점 두 가지를 상쇄한다고 생각해요. 단점 세 번째. 교사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이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뭐 오래 일하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하면 딱 그 상한선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이상을 받고 싶으면 내가 더 일을 해야 돼요. 뭐 팀 리더를 한다든지, 뭐 방과 후 교육 이런 연락하는 업무를 맡는다든지, 뭐 신규 교사들의 멘토를 맡는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일을 더 해야, 이 연봉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내가 일을 더 해야 돼요. 이 세 번째 단점을 또 상쇄하는 게 뭐냐면, 이 연봉 상한선까지 되게 빨리 올라가요. 제가 연봉표를 여기에 넣어 드릴 건데, 연봉표를 보면 학사나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7년 내지 9년 이내 정도 일하면 최고 연봉, 최고 연봉이 9만 불이거든요. 이 9만 불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내가 10년을 일하건 20년을 일하건 내가 추가 업무를 맡지 않는 이상 계속 내 연봉은 9만 불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보수적으로 환율 잡고 세금 계산해도 월 400은 넘게 받으니까 혼자 이 정도면 저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벌고 싶으면 내가 더 일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안 받고 싶고 이 정도로 만족하면 그냥 이 월급 계속 받으면서 행복하게 아이들 가르치면 되는 거라. 근데 이게 만약에 난 좀 많은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봉표는 이미 개정이 좀 예전에 된 거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 연봉표는 어차피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오늘 크게 잘 벌지는 못하지만 적당히 잘 살기에는 괜찮다. 두 번째, 어떤 성격이 초등학교 교사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 직업이에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쉬는 시간에 애들 절대 안 보고 점심시간에 애들 절대 안 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하루에 4시간 반은 아이들과 계속해서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인스트럭션을 주고 지식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성격 아니면 좋아하시는 성격이면 굉장히 초등교사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인내해야 되는 직업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성향이 달라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줬는데 2번을 가르쳐도 까먹고 3번을 가르쳐도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꾹 참고 또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그냥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있고 내가 뭘 해도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과 배움과 상황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인내하시는 좀 성격이면 좀 초등교사가 잘 맞으실 것 같고요. 결국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기부여해서 배우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배움과 성장에 대한 약간 내적 동기가 있으신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실력에 대한 질문 제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뭐 어떤 영어 점수가 필요한가요? 영어 실력은 얼마나 돼야 하나요? 영어 공부 어떻게 사셨나요? 해외에서 얼마나 사셨나요? 뭐 너무 많이 받은 질문인데, 일단 공인 영어 점수는 뉴질랜드에서 외국인 교사에게 요구하는 그 최소 자격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이 최소 점수는 일단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서 내가 한 번 더 봐서 뭐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절대 하지 마세요. 취업할 때,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게 학교랑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할 때 공인 영어 성적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취업할 때 한국어 공인 성적을 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취업을 할 때는 공인 영어 성적 이력서에 넣지도 않고 학교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소 요건만 충족하시면
일단 공인 영어 성적은 그거로 끝. 더 이상 노력하지 마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영어 실력.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영어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뉴질랜드 초등교육 그 교과 과정을 보고 들어서 이해하실 수 있고, 이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레슨 플랜, 그 학습 계획을 작성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학생들에게 영어로 설명하실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동료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영어로 상담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까지 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한국에서 이제 나고 자라서 영어 공부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수능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뭐 전공 영어 수업을 듣는다든지 대학교의 그 교환학생원이랑 국제학생들이랑 어울리면서 회화를 좀 배우기 시작했고, 학부생일 때 4학년 때 독일에서 인턴을 1년 했었어요. 그 독일에서 인턴하면서 영어 실력이 좀 많이 늘었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전공을 살리고 싶지 않아서 취업을 좀 방황을 하다 보니까 아일랜드에 어학연수를 갔고, 어학연수 하면서 제가 그때 현지에서 알바를 2개를 했었거든요. 그 어학연수 그리고 알바 2개 이렇게 하면서 좀 스피킹이 더 많이 늘었죠. 우선 뉴질랜드 와서도 계속 틈틈이 공부했었고요. 석사 공부하면서 울면서 또 공부하고, 지금도 틈틈이 해요. 저는 일하면서도 영어 공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꾸준히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영어가 완벽하냐고요? 아니요. 전 지금도 영어 공부해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아니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 될까 말까에 대한 불안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뉴질랜드 교사의 취업 전망,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아주 밝아요 입니다. 일단 뉴질랜드는 교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플러머, 클리너 다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게다가 또 이 나라는 땅이 넓은데 사람이 적은 국가이다 보니까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나라이고, 지금도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상황인데, 게다가 뉴질랜드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양성하는 교사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이 늘어나는 학생을 가르칠 교사의 수가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었어요. 거기다가 뉴질랜드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뉴질랜드 학교에 오래 머무르시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가 저희 동료 선생님들께 듣기로 가장 큰 이유는 뉴질랜드 교사의 연봉이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받는 연봉보다 낮고, 근데 뉴질랜드 선생님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나라에서 일을 구하시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는 한국인이라 언어 장벽이 있는데도 뉴질랜드 교사가 궁금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되고 싶고, 여기는 언어 장벽도 없으니까 호주, 영국, 캐나다 다 가요. 그리고 국제학교가 전 세계에 되게 많으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기가 너무 쉬워요. 일단 뉴질랜드 교사들을 영국이나 다른 국제학교에 소개시켜주는 에이전시들이 실은 되게 많고, 저의 동료 선생님들만 봐도 여기서 교사 자격증 따서 영국에서 3년 일하고 오신 선생님, UAE 가서 7년 일하고 오신 선생님들, 이분들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연봉도 좋고 워라밸도 좋아서 오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온 게 그냥 가족들이 여기 있으니까 돌아올 때가 돼서 왔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게다가 옆 나라 호주, 연봉 더 많이 주죠. 집이랑 가까우니까 뭐 거기 살면서 잠깐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아예 거기로 가시는 분들도 또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 동료 선생님들의 되게 많은 예전 동료들이 한번 경험 삼아 나갔다가 잘 돌아오지 않으신대요. 저는 UOA를 나왔는데 그 UOA 학교에 시드니랑 멜버른에서 뉴질랜드 교사를 구한다는 그 공고를 여기에 전달해서 여기에 지원해 볼 생각이 있냐는 이메일을 저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언어 장벽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나갔다가 다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되게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원래도 사람이 많이 필요한 나라에서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교사의 수는 늘어나지 않고, 원래 있는 교사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계속 떠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뉴질랜드에서 취업하고자 한다면 저는 전망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대학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초등교육과 어느 학교든 상관없어요. 초등교육과 3년 코스가 있는데 이거를 입학해서 들어가셔서 수업, 실습, 과제 이런 것들을 다 하시면 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요거를 가지고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학교를 찾으셔서 이 학교에서 사람을 구할 때 어플라이 하셔가지고 서류 지원하시고 면접 보시고 붙어서 교사가 되시는 방법이 있어요. 지원하기 위한 요건에는 제가 여기에 올려드린 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준비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어느 학교가 가장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받았었는데 본인의 성향과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이런 것들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본인이 먼저 리서치를 해보시고 유학원에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공부할 학교를 찾고 있던 당시에 제가 마운트 이든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UOA, 여기 교대 캠퍼스가 앱섬에 있어서 제가 통학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학비야 어차피 다 비슷비슷했고.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갔고요. 어차피 뉴질랜드는 학교를 따지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유학원의 추천을 받아 학교를 고르시기를 추천드려요. 대학교를 한국에서 이미 다니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 코스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단 학교를 마치시고 이 학위를 NCQA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내 학사 학위를 여기에 보내셔서 외국 학위 인정을 받으시면 레벨 7 그 서티피케이션이 나와요. 근데 나의 한국 그 학사 학위를 뉴질랜드에서 인정해주는 학위로 변환할 때 한국에 있는 꽤 많은 한국 학교들의 학위를 그냥 인정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 또 링크 올려놓을게요. 요거 가지고 뉴질랜드에 있는 대학에서 여기 있는 학교에서 혹시 학사 학위를 받으셨다면 따로 NZQA에 연락을 해서 외국 학위 변환을 신청하실 필요 없이 바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GDL 학위를 하시거나 아니면 마스터 디그리를 하시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는 준석사, 석사 과정이에요. 저는 이 GDL을 했는데 걸리는 시간은 3학기, 1년 비슷한데 학비도 비슷한데 아마 석사가 좀 더 들어야 하는 수업도 많고 아마 논문도 써야 될 거예요. 대신에 석사 졸업생들은 이 GDL 졸업생들에 비해 연봉표에서 한 스텝 그 위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생각보다 유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게 제가 GDL을 할 때 외국인들 졸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약간 본인 나라식으로 생각하다가 여기 오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중국에 있는 학위를 인정받으시고 이거로 이제 GDL을 해서 저랑 같은 수업을 듣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라이팅 가르치는 방식대로 그대로 여기서 라이팅을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실습 가서. 그래서 실습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현지인들, 여기 뉴질랜드 사람들도 GDL 하면서 되게 많이 드롭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1년 더 다녀야 돼. 1년은 아니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입학이 쉽고 졸업이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시간도 비슷하고 돈도 비슷하니까 석사를 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요. 논문도 있고 수업도 더 들어야 되고 그러면 해야 하는 과제도 더 많아지는 건데 이게 혹시나 내가 할 자신이 없다 하면 전 당연히 GDA를 추천드려요. 저는 원래 석사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입학하려고 했던 그 해부터 그 마스터, 그 석사 코스가 사라져가지고 다른 학교에 석사를 할까 여기 GDL을 할까 하다가 여기가 학교가 가까워서 여길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GDL을 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리서치를 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하면 유학원의 상담을 받고 학교와 GDL을 할 건지 마스터를 할 건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대학에서 몇몇 한국 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이 이 학교를 편입을 할 수도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니면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교대로 편입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본인의 학교에 문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한국에서 초등교육과를 다니고 계시는, 전공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냥 공부 쭉 하시고 공부를 쭉 하시면 이제 교사 자격증이 전교사 그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초등교육과 학위를 가지고 이 왼쪽에 보이는 Teaching Council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 필요한 서류들 다 챙겨서 온라인으로 지원하시면 뉴질랜드 교사로 등록하실 수 있어요. 학사 전공을 교육 쪽도 아니고 아무 관련도 없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도 해외에서 초등교사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교육이랑 상관없는 전공을 했고요. 졸업하고 방황하다가 뉴질랜드 와서 여기선 GDL이라고 하는데 제가 편의상 석사라고 하지만 학사는 아니고 석사도 아닌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이걸 뭐 준석사라고 하긴 하는데 준석사라는 말 한국에서 아무도 안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편의상 석사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GDL을 여기서 하고 1년 하고 취업 준비하고 면접 봐서 교사가 됐습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기타 질문들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유아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초등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았어요. 유아교육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교육은 포커스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읽고 쓰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가르치는 것, 교육에 포커스가 있고요. 유아교육은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교육과 보육의 차이가 있고요. 유치원은 초등학교보다 사람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은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 선생님들은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에 취업하셔서 2년을 일하면서 영주권을 지원받으신 다음에 영주권을 따고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잡을 구하셨어요. 이 루트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 유아교육을 전공하시고 그 초등학교의 그 New Entrant Class, Year Zero 클래스를 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학교 들어왔을 때 이런저런 다양한 적응을 돕는 요 New Entrant 클래스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주 위에는 없는데 페이스북에서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능한 루트예요. 영어도 열심히 해야 하고 유학 비용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걸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또 주셨어요. 근데 당연히 둘 다 되면 좋지만 저는 솔직히 영어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딱 그 언어 장벽 하나거든요. 우리가 무슨 대학교에서 교수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워서 다 알고 있는 것들 영어로 잘 가르칠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초등교사는. 근데 돈이야, 만약 차라리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서 갚으면 다들 갚아요. 다들 갚고 잘 살아요. 근데 영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 넉넉하게 들고 와서 유학을 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 안 되면 영어가 더 중요하다. 영어를 해가지고 오시면 여기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받으셔서 내고 일하면서 갚아나가실 수도 있는 건데, 영어가 안 되면 일단 학교를 졸업하기가 내지는 취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려고 하면 한국인으로 뉴질랜드에서 초등교사 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뉴질랜드에서 초등교사가 하고 싶다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냥 단순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나이브한 얘기들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한국인이 어떤 루트를 통해 교사가 됐고,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현실적인 사례들과 예시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교사가 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다? 뉴질랜드 초등교사? 야, 너도 할 수 있어. 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엔 브이로그로 찾아올게요. 안녕.